우리는 그렇게 흥청망청 쓴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남는 걸까요? 요즘 50대 부부들이 가장 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대출 갚느라, 부모 봉양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버텼는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려 하니 통장 잔고가 말라갑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준비는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만 커지고 있다는 현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 이제는 그 조금 더가 아니라 지금의 지출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370만 원, 과연 어디서 센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1. 50대 부부에 보이지 않는 지출 구조. 많은 중년 부부들이 우린 절약하는 편이야 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가계부를 써보면 깜짝 놀랍니다. 370만 원이라는 숫자, 구체적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출 항목월 지출액, 주거비 대출 원리금 120만 원, 식비 및 외식비 70만 원, 자녀 교육비 등록금학원 등 80만 원, 통신 비공과금 관리비 40만 원, 보험료 30만 원, 교통비 및 유류비 10만 원, 기타 생활비 10만 원, 합계 370만 원.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나가는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몇 년 더 남았고 자녀는 아직 대학생. 그리고 보험료는 이제 와서 해지하기도 어렵죠. 2. 지출 구조를 모르면 노후는 무너진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여유 생기겠지 혹은 은퇴 후엔 돈 덜 쓰겠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예요.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존 대출금과 보험료는 여전히 고정비로 남아있고 의료비, 부모 간병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발생합니다. 결국 아무리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어도 현재의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쌓은 자산이 510년 만에 바닥나기 십상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충격의 현실. 사례 50대 부부, 대출금 갚다, 노후 자금 전액 소진. 서울에 사는 52세 김씨 부부는 5년 전 전세금을 보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130만 원. 당시에는 집값 오를 테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은퇴가 다가오자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중도 상환에 썼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현재는 노후 자산 없이 다시 취업을 알아보는 상황. 김 씨는 말합니다. 집이 자산이라는데 정작 우리는 집 때문에 노후가 무너졌어요. 사례 자녀 교육비에 통장 탈탈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인 아들. 경기도의 박 씨 부부는 아들 둘 모두 대학까지 마쳤지만 큰아들은 공무원 준비, 작은아들은 취업 재수생입니다. 현재도 매달 80만 원 이상 용돈과 학원비를 보내고 있고 자녀가 독립하지 못해 여전히 식비와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키워야 하나 이러다 정말 우리 노후가 사라질 것 같아요. 사례 연금 믿고 버티다 파산 직전. 한때 대기업에 다녔던 윤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연금 수령액 월 120만 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 부부의 기본 지출은 350만 원인데 연금으론 어림도 없었던 거죠. 결국 노후 자금을 메꾸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을 앞당겼고 65세 이후엔 병원비까지 겹치며 순식간에 자산이 바닥났습니다. 4.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1. 고정비부터 구조 조정하라. 대출, 보험, 통신비, 불필요한 정기 결제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대출은 은퇴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자녀 독립은 빨라야 산다. 아직 어려서라는 말은 20대까지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노후는 짧아집니다. 용돈, 학원비, 월세 지원 이런 작은 지출이 수년 누적되면 수천만 원입니다. 3. 은퇴 전 5년 소비 습관 리셋. 가장 위험한 시기는 퇴직 전 5년입니다.
이때 소비 습관을 줄여야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지며 370만 원이라는 지출,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달 반복되면 1년에 4,400만 원 이상이 사라집니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 준비가 시작됩니다. 매달 370만 원이 사라진다. 50대 부부의 지출 구조가 노후 파산을 부르는 이유. 전문가 칼럼. 글 경제 노후 설계 전문가 이정훈. 한국의 50대 중산층 부부들이 겪는 재정적 압박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월 평균 370만 원. 바로 많은 50대 부부의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의 현실입니다. 이 수치는 은퇴 후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재정적 위기를 예고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저축이나 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지출 구조입니다. 1. 50대 부부의 평균 고정 지출 항목 분석. 다음은 실제 50대 맞벌이 또는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월 평균 지출 구조의 예시입니다. 항목 금액 원비고. 주택 대출 원리금백 20만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 식비 및 외식비 70만 식자재 인플레이션 지속 반영. 자녀 교육 및 용돈 80만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 자녀. 보험료 30만 생명건강연금 보험 포함. 공과금 및 통신비 40만 관리비, 전기, 인터넷 등.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 10만 유류비, 정기 점검 등. 기타 경조사, 취미 등심만 비정기적 지출 포함. 총합 계산 170만. 이 지출 구조는 매우 보편적인 케이스이며 실제 지출이 더 높은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출 구조가 노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이유. 은퇴 후에도 줄지 않는 고정 비용. 대출이 남아있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비, 부모 요양, 본인 간병비가 추가되며 지출이 더 늘어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연금 수령액과의 괴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2024 기준이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어도 평균 총수령액은 10만 15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즉 370만 원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매달 최소 220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원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착각 나중에 줄면 괜찮겠지. 많은 부부가 아이들 졸업하면 줄겠지 혹은 노후에는 덜 쓰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지출 구조의 변화가 느립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곧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생존 전략. 1. 지출 구조, 다이어트 고정비부터 줄여라. 대출 상환은 은퇴 전 완료를 목표로 하되 어려울 경우 금리 인하나 전환 대출 검토 필요. 보험은 실제 필요한 항목만 유지하고 과잉 가입 여부 점검.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전기, 구독 서비스 등 반복 지출 항목의 조정이 중요. 이 자녀 독립 시기 계획 수립.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조건입니다. 학자금, 생활비 지원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가족 간의 재정 대화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 감소에 대비한 생활비 시뮬레이션. 지금 은퇴했다고 가정하고 200만 원 수준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개월 이상 모의 예산 실험을 통해 은퇴 후 적응력을 스스로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례로 보는 현실 경고. 사례 일집 때문에 무너진 노후. 퇴직 전 아파트를 매입하며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떠안은 부부. 퇴직금 대부분을 상환에 사용했고 이후 3년 만에 생활자금 고갈. 결국 부인은 마트 캐셔, 남편은 퀵 배달로 재취업. 사례 2. 자녀 독립 실패가 만든 재정 붕괴. 대학생 자녀 둘에게 생활비 등록금 지원이 계속되며 부모의 노후 자산 소진.
자녀 독립 시점이 계속 지연되며 부부는 은퇴 연기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선택, 사례 3 연금 과신으로 파산 직전.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분하겠지라 믿었지만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론 부족했고 결국 주택을 팔아 월세 전환. 맺은 말 지금 지출을 줄여야 미래가 산다. 많은 이들이 노후 대비를 수입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위협은 현재의 지출 구조가 은퇴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입니다. 소득이 줄어들 은퇴 이후를 기준으로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하고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소비 습관 조정과 고정비 감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달 쓰는 370만 원. 그대로 은퇴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퇴직 후 기다릴 줄 알았던 여유로운 아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오후, 그리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길 시간.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는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유와 해방처럼 들리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안정된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마주하는 것은 늘어난 지출, 고정 수입의 단절,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통장 잔고는 줄고 자존심은 바닥났다는 이야기. 우리 모두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명예퇴직 뒤 찾아온 재앙. 고수익 직장인의 충격적인 노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퇴직만 하면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거야. 이제는 진짜 나만의 시간을 보내겠어. 특히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된 수입을 누리던 고소득 직장인들은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거라 믿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퇴직 후 찾아오는 재앙 같은 상황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겪고 있어요. 1. 퇴직 후 멈춰버린 수입의 공포. 김철수 가명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 2억을 받던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명예퇴직 당시 퇴직금과 적금으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쥐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문제 없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후 그는 매달 고정 지출로 400만 원을 썼어요. 아이들의 학자금, 생활비, 보험료까지.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죠. 몇 년이 지나니 남아있는 돈은 반토막이 났고 다시 수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대에 들어선 그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퇴직 후 절약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의 고정 수입이 없다면 금세 바닥을 보일 수 있어요. 연금 시작 전까지의 공백을 채울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퇴직 후 정체된 삶의 우울감. 박미영 가명씨는 30년간 열심히 일하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늘 명예퇴직을 기다렸습니다. 회사만 나오면 드디어 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퇴직 후 그녀가 마주한 것은 뜻밖에도 공허감과 우울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갈 곳도 없고 함께할 동료도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엔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금세 그마저도 지루해졌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나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금전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자기 개발을 놓치면 은퇴 후 공허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3. 퇴직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최영호 가명씨는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스트레스와 긴 출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그는 은퇴 후 건강한 삶을 기대하며 이제부터는 운동하고 관리해야 지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심각한 허리 통증과 고혈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퇴직 후 급격히 활동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였죠. 그는 건강 문제로 은퇴 생활이 불편해졌고 의료비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건강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고정 수입 확보. 퇴직 전부터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연금,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상품이나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 삶의 목표 세우기. 단순히 쉬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또는 파트타임 일 등으로 퇴직 후에도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꾸려야 합니다. 건강 관리의 우선순위. 퇴직 후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퇴직은 재앙으로 바뀔 수 있죠.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명예퇴직 뒤의 함정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만 은퇴 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전문가의 제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퇴직 후에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죠. 직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명예퇴직은 한편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후 현실과 그 대처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퇴직 후의 현실 3가지 큰 문제점. 급격한 소득 공백의 충격.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퇴직 후 수입 공백의 충격은 더 큽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연봉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철수 씨는 퇴직 전에는 매달 1천만 원 이상을 벌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퇴직금과 저축만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퇴직금 잔고를 빠르게 줄였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구해야 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들어올 고정 수입원이 있는가? 입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정체된 삶과 무너지는 자존감. 퇴직 후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정체된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은퇴 후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공허감에 빠지곤 합니다. 박미영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봤지만 곧 모든 게 반복되고 지루해졌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목표와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혹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건강관리 실패로 인한 예기치 못한 문제. 퇴직 후 가장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고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약해진 몸은 퇴직 후 급격히 악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중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분들은 은퇴 후 병원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최영호 씨는 퇴직 후 건강을 돌보려 했지만 이미 허리와 무릎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문제였죠. 결국 의료비로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이는 퇴직 후 자산 관리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만큼이나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은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자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제안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단계 준비. 1. 퇴직 전 고정 수입원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금융상품, 연금, 투자 상품 등 퇴직 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세요. 파트타임 일 퇴직 후에도 가벼운 일을 하며 소득을 만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의 목표와 일정을 계획하라. 퇴직 후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이나 취미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봉사활동,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배우고 싶었던 악기, 그림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공부와 재교육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파트타임 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3.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건강은 퇴직 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퇴직 전부터 건강을 챙겨야만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건강검진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올바른 식습관, 퇴직 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퇴직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30년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실제 은퇴 후 그 기대와 현실은 너무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고참 2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들의 오랜 노력과 희생이 전혀 충분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준비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30년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은퇴 후 맞이한 비참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우리 모두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준비 부족,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20만 명의 충격적 현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순간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며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예상했던 대로 편안한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정작 연금 수령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최고참 20만 명이 맞이한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례 1. 30년 납부,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령액. 첫 번째 사례는 김씨, 6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김씨는 30년 넘게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며 회사에서의 직급도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김씨가 수령한 국민연금은 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김씨는 이를 보고 30년을 납부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적은 연금은 그가 준비한 은퇴 생활을 위한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금액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김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산 축적이 필요했겠지만 30년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다른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의 상황은 큰 실수였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통받은 박 씨.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60대 초반의 전직 회사원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여행도 하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 만에 큰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심각해지면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그로 인해 연금 외에는 아무런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쌓여가면서 박 씨는 결국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건강을 고려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 후에는 더욱 몸과 마음에 신경을 써야 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 씨와 같은 경우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이 씨. 세 번째 사례는 이 씨, 60대 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은퇴 후에도 작은 일거리를 찾으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예상과 달리 일거리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점차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적인 대인 관계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처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은퇴 생활의 행복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하자.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은퇴 준비 부족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적립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전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비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의 삶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경제적, 건강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불안한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일 겁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살았던 시간에서 벗어나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을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은퇴 후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예상보다 적은 연금액에 실망하거나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재정적인 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인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일지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금을 받고 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은 150만 원 내외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식비와 의료비를 감당하는 데만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료비에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재정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투자나 적금 혹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은퇴 후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투자나 자산 관리에 나선다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관리,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준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박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결국 그동안의 여행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은퇴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보험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외로움, 은퇴 후 사회적 고립 예방.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대인 관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은퇴 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레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등 정신적인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은퇴 전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은퇴 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호회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커뮤니티나 모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에 외로움을 느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운 은퇴 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이런 사회적 활동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의미와 목적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나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여행, 학습,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은퇴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까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불안 대신 안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12년 살고 깨달았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왜 다시는 추천하지 않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국은 물가도 높고 병원도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빡빡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한동안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렸죠.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비자 혜택, 따뜻한 날씨, 저렴한 물가, 영어 가능 환경. 듣기만 해도 낙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12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은퇴 후 삶의 현실을 깊이 체감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이제는 함부로 추천 못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겉보기엔 천국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경험과 함께 은퇴자 입장에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 의료 시스템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처음 말레이시아 갔을 때 병원 시스템은 참 친절해 보였어요. 대기 시간도 짧고 시설도 깔끔했죠. 하지만 문제는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그나마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의료 수준이 나쁘진 않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 치료받긴 어렵습니다. 수술 하나 받으려고 몇 달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지인 중 한 분은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겨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못 받고 결국 한국으로 급히 들어와 수술 받았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은퇴 후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말레이시아는 쉽게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환율, 비자 정책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말레이시아 물가가 싸다고들 하시는데 환율이 계속 출렁이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점점 오릅니다. MMEH 비자도 옛날만 못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땐 조건이 꽤 관대했는데 요즘은 외국인 은퇴자들에 대한 비자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고정 수입 증명, 은행 예치금 등 요구 조건이 크게 늘었고요. 심지어 한때 MMEH 갱신이 거부되는 사례도 생겨서 몇몇 지인은 불안에 떨며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은 은퇴 이후 삶에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3. 말이 통한다고 느꼈던 영어 생활은 다릅니다. 영어만 되면 살기 편하다. 저도 그 말 믿었죠. 초기엔 시장, 병원, 택시 기사까지 영어로 대화가 되니 안심했습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현지 언어와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나 이웃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 문제나 행정 업무를 볼 때는 영어로도 한계가 있어요. 또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의 복잡한 문화적 배경이 겹쳐지다 보니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서부터가 갈등인지 감 잡기 어렵습니다. 은근한 차별도 있고요. 저희 이웃 중 한 분은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동물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현지 주민들끼리 언어로 뭉쳐버리니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이사 가셨어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립감이 큽니다. 4. 외로움, 고립, 그리고 정체성 혼란. 한국에서는 동네 마트 가면 아는 사람 한 명쯤 마주치고 은행 직원, 병원 간호사, 주민센터 직원 다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선 그런 작은 관계들이 없습니다. 날씨는 덥고 친구 사귀긴 어렵고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처음 몇 년은 신나지만 5년 넘기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귀국 이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이거예요. 말레이시아가 나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은퇴 후에 바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례일 건강 하나 때문에 결국 돌아간 68세 박 선생님. 68세의 박 선생님은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의 집까지 사며 정착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3년 전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응급 상황이 생겼고 현지 병원에선 수술 일정이 한 달 뒤로 밀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 진단받고 수술까지 끝낸 거예요. 그때부터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무리 물가 싸고 날씨 좋아도 건강 앞에선 다 소용없다. 지금은 서울 근교로 이사하셔서 재활 치료 중이세요. 사례의 외로움이 병보다 더 무서웠다. 마이너스 62세 최 여사님. 남편과 함께 은퇴 후 페낭으로 간 최 여사님. 처음엔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바닷가 산책도 하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죠.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긴 어렵고 한국 커뮤니티도 점점 흩어지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작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셨어요. 사례3 비자 하나의 인생이 흔들릴 줄이야. 마이너스 70세 이씨 부부. 1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서 잘 살던 이씨 부부는 MMEH 비자 갱신이 거부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전에 받은 조건으로는 더 이상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준비도 없이 귀국해야 했죠. 그동안 거기서 집도 사고 적응도 잘했는데 정부 방침 하나에 순식간에 불법 체류자 될 뻔했다니까요. 결론 말레이시아 은퇴이민 더는 낭만으로 보지 마세요. 말레이시아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여행이 아닙니다. 계획, 시스템, 문화, 건강, 사람 모든 게 어우러져야 하죠. 겉으로는 천국처럼 보여도 정작 살아보면 느껴지는 작은 불평과 외로움들이 쌓여 큰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은퇴 이민을 고민하신다면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세요. 저는 12년 살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12년의 시행착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2년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거기 날씨 좋고 물가 싸니까 살기 좋죠?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좋은 날씨, 싼 물가, 분명 장점은 맞아요. 하지만 그건 여행자로 잠깐 있을 땐 장점이지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생활자에겐 사소한 부분일 뿐이에요.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그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이 있느냐,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이민 생활을 돌이켜보니 셋 다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해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해외 이민보다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의 은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세요. 다시 말해 해외로 도망치듯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얼마나 되지? 지금 사는 곳에서 의료, 교통, 커뮤니티는 괜찮은가? 혹시 낯선 곳에 가는 걸 낭만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먼저 따져보면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추천하는 현실적인 대안 3가지. 국내 지방 소도시 은퇴. 경북 안동, 전북 남원, 강원 정선 같은 곳은 생활비가 낮고 병원 접근성도 괜찮아요. 특히 고향이 있는 분들은 기존 인맥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노후 소득 확보용 가벼운 재취업 준비. 요즘엔 온라인 강의, 유튜브, 블로그, 시니어 바리스타, 마을 해설사 등 몸을 크게 쓰지 않아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은퇴 후에도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시 속 미니멀 라이프 정착. 소비를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집에서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은퇴자에게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구조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가까운 곳에 단골 카페 있고 병원이 잘 연결된 곳. 그게 진짜 은퇴자의 럭셔리예요. 낭만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12년 말레이시아 생활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낭만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결국 남는 건 혼자라는 감각, 그리고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도 내가 준비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따뜻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돌아와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마무리하며 어디서 살지는 나답게 살 수 있는가로 결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도피하듯 설계하십니다. 여긴 너무 치열해. 외국 가서 쉬고 싶어.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무대여야 합니다. 그 무대는 반드시 외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불편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병원과 시스템, 조금은 익숙한 골목, 그리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햇살 한 조각이 있는 그곳이면 충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12년은 많은 걸 주었고 그만큼 은퇴 이민을 꿈꾸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현실도 남겨주었습니다. 저처럼 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당신의 은퇴,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